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창의적인 발상 도구들에 대해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 학습하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브레인스토밍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나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규칙도 여러분 나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팀원 간에 서로 아이디어를 소위 도출해내는 그런 회의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인스토밍에도 전제 조건과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켜가면서 절차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또는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뽑아내는 이런 그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깊이 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어떤 연습을 통해서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이 발상법에 대해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연결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또 창의적으로 어떤 공학 설계를 할 때 이 강제 연결법을 활용하면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연결법을 활용하는 5단계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강제 연결법과 브레인스토밍을 서로 접목시켜서 총 6개의 단계로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제 연결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 뭔지,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하면 브레인과 스톰이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죠. 그래서 브레인은 머리를 의미합니다. 두뇌. 그리고 스톰은 폭풍이죠. 그래서 참가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폭풍이 일어나듯이,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막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팀원 중에 서기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거나 아니면 녹음을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미국에 있는 BBOD라고 하는 광고회사의 사장 오즈본이라는 사람이 이 임원회의, 중역회의에서 회의를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회의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 아주 확산적인, 널리 퍼뜨려 나가는 그런 사고를 유도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전제 조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질보다 양입니다. 질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은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막 아이디어를 뿜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은 나중에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해요. 일단 아이디어가 풍부해야지 그 중에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의견을 듣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뿐만이 아니라 혁신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이제 발현될 수 있는 거죠. 2가지 전제권. 자, 양이 중요하다. 질보다는 양이다. 그 다음에 판단은 나중에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의 규칙, 네 가지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의 질, 양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 가능하면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금 이 첫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질적인 개선과 어떤 고도화를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얘기고요. 비판 금지입니다. 비판을 하면 발언을 하는 생각이 어떻게 위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막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자유분방함입니다. 엉뚱한 아이디어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가요? 신발에 우산을 붙였죠. 또 오른쪽 이런 결과물들, 이런 제안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산만 있냐? 우비처럼 신발에 아예 옷을 입히자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결합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일단 듣고 그것을 그 사람의 생각과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이것은 아이디어를 훔치는 그런 표절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버무려서, 우리 비빔밥이라고 하는 문화가 한때 그 용어가 유행했었는데, 이렇게 비빔밥에 재료 한 가지를 넣어가지고 밥만 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고추장이나 또는 양념장을 넣어서 비비면 더 맛이 있을 거고, 거기에 다른 다양한 뭐 채소류나 고기류나 이런 것들을 기호에 맞춰서 집어넣을 수 있다면 더 풍미가 생기겠죠.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한 사람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내는 아이디어를 다시 개선해서 자기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물통과 그 다음에 약통을 결합을 시켜서 알약 물통이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알약을 먹을 때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약 물통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탄생된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나온 제품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물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빨대를 꽂아서 물을 빨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빨대 물통으로 이렇게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서로 다른 두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있고, 하나의 제품을 기능이나 성능이나 형태를 바꿔서 개선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규칙이 여러분들 정해졌습니다. 네 가지 규칙이 뭐였어요? 자, 양이 중요하고, 비판을 하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다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는 의견도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토밍이 갖고 있는 장점은 결국 어떤 계량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새로운 관계자가 새로운 성격, 새로운 성향, 새로운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회의 방식이에요. 단점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된 아이디어의 수준이 사실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 구성원에 따라 그 결과나 아이디어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결과의 수준에 대한 기대가 또 어렵다 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몇 가지 필요한데, 일단 팀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의 다른 팀원과 같이 조직이 돼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저하고 강의실에 오시면 이제 4에서 6인 정도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소집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분임조 토론도 하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역할이 다 있습니다. 팀 구성할 때 진행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거기서 나온 분출되는 아이디어를 써줘요. 적어서 기록해야 되는 기록원이 1, 2명 지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자와 기록원 포함해서 4, 5인, 적어도 4, 5인의 팀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 충분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려면 팀원, 조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팀원이 많으면 진행자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팀 구성에는 뭐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남녀 비율도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팀을 조직을 하고요. 제품 개발을 할 때 뭐 소비자, 판매자 이렇게 그룹별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소비자와 판매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하는 개발자,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팀으로 묶여졌을 때 서로의 고충도 이해하고 서로 다른 경험도 공유해 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게 되겠죠. 브레인스토밍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일단 그 다음에 그 배경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전 자료를 먼저 배포를 하면 이게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앉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좀 더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주제를 언제 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 머리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 신체가 이제 주로 저녁 때 잠을 많이 자잖아요. 누구나 밤에 잠을 잡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뇌가 쉬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가장 신선하고 그 다음에 활동력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주로 오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의는 오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오후만 돼도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회의는 될 수 있으면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도 시간이 오전 시간에 그래서 그 목요일 오전 시간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물. 자, 한 팀에는 반드시 종이와 몇 자루의 펜, 그 다음에 스케치북,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화이트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립 차트나 포스트잇, 녹음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은 뭐 이런 어떤 그 태블릿 PC나 노트북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종이에 적기 어려우면 이런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셔도 되겠죠. 자,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할 땐 기본적인 선결 조건과 그 다음에 규칙 4가지 규칙을 지켜 나가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먼저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정한 인원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6명에서 10명. 우리 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이 5개에서
4개에서 5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행자와 기록자를 선정해서 이 진행자와 기록자는 특히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행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먼저 개진하지 않고 다른 조직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을 하고 그 경청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기록자가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자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에서 다룰 문제, 즉 아티클이나 아이템이 되겠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해서 이것이 왜 우리가 여기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된다라는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왜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 하겠죠. 진행자가 브레인스토밍 4가지 규칙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록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즉시 그때그때 바로바로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스케치북에다가 이걸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시간까지 아이디어를 다 뽑았어요. 그러면 참가자 전원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 정말 가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3개에서 4개 정도로 선택을 해서 이 4개를 가지고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의견들을 가미합니다. 가미하고 최종적으로 아이디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를 하나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된 아이디어에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에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한 그 팀원으로서 동참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8가지 단계로 브레인스토밍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화면 넘기지 못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팀 구성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진행자와 기록자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왜 이 문제를 우리가 회의 주제로 선정했는지를 진행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볍게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때 규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 4가지 규칙에 대해서 진행자가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기록자는 그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칠판이나 또는 스케치북에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시는데 기록을 하시기 전에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길어지기 때문에 진행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하신 게 맞죠? 라고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요약해서 칠판 또는 스케치북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도록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일단 후보군을 서너 개 뽑아내고요. 이 서너 개의 이 아이디어는 그 중에는 예를 들면 특정한 조직원이 참가자가 제안한 의견도 있고 특정한 참가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하나도 포함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이제 팀에서 이탈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내 의견은 묻혔지만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의견 중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근접하거나 아니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지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인 하나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선정했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아이디어일지 아니면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융복합돼서 버무려져서 나온 것일지 모르죠. 모르지만 어떤 최우수 아이디어를 하나를 뽑고 모든 팀원은 이것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공동 작업을 같이 진행해 나가셔야 해요. 이런 8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아이디어가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는 팀, 적어도 진행자와 그다음 기록자 이 두 사람은 있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각 조직원들의 담당해야 하는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행자나 또는 팀 리더가 소위 자기 본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냈을 때 이 브레인스토밍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진행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팀원에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뭐고 그리고 어떤 목표까지 달성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의 규칙, 4가지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기록원을 이미 정해진 기록원에게 그 기록원의 역할과 그다음에 진행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4번째 단계에서는 팀원들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와 흥미 그리고 동료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감정이 상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단어, 어휘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구사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5번째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고 팀원이나 그러니까 구성원 중에서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하는데 그것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발언 중간에 끼어드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행자의 의견, 즉 리더의 의견이 최종적인 결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팀원들이 허용했을 때 그 팀원들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법도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7번째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어떤 예를 들면 본류에서 벗어났어요. 그냥 가지치기 하듯이 뻗어나가기는 했는데 뭐 지엽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돼요. 샛길로 다른 길로 빠져나가면서 뭐 엉뚱한 얘기로 진행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8번째,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정해진 시간에 종료해서 이런 브레인스토밍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되죠. 자, 우리가 만약에 50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로 했다 하면 예를 들면 한 30분에서 20분 정도는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 중에서 10분 동안 우수한 아이디어 서너 개를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그 우수한 서너 개의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 원픽을 하고요. 이 원픽을 나머지 10분 동안 개선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여러분들 샘플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걸 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브레인스토밍 할 때 기록하는 양식, 2차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이제 우수한 것들을 몇 가지 서너 개로 골라낸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모자를 발명한다는 그런 문제 또 목적을 갖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 사례입니다. 자, 모자가 있어요. 뭐 중절 모도 있고 야구 모자도 있고 모자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죠. 자, 이 모자를 모티브로 새로운 발명에 도전하는 사례입니다. 자, 장소는 예를 들면 어디 조용한 공원 벤치 같은 데 가서 했고 시간 계획 정해놓고 한 2시간 동안 하기로 했고요. 준비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브레인스토밍 1차 아이디어 막 뽑아낼 때의 양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중에서 우수한 서너 개를 골라내는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처음에 제가 준비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도화지나 스케치북이나 아니면 별지에 그냥 금방 그려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모자를 발명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했을 때 준비사항은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장소와 시간 계획과 준비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주로 진행자가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리더가. 자, 이렇게 해서 1차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로 아이디어 5개를 냈습니다. 모자로 작은 손가방을 만든다, 무릎 보호대를 사용한다, 뭐 그릇으로 활용한다, 광고판으로 활용한다, 우산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번은 완전히 그릇으로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아니다 해서 이제 제끼는 거고요. 나머지 4가지를 이제 아이디어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한 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자를 광고판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그 아이디어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모자를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명한 새로운 모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다듬는데 이 모자를 광고판으로 활용하는데 어떤 광고판으로 쓰느냐면 LED 디스플레이 부착해서 광고 문구가 표시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담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손으로 스케치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아이디어로 모자를 광고판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 모자 광고판의 세부적인 기능은 어떻게 할 거냐? 모자 뒷면에 LED 디스플레이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제어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또 개발하고 그리고 앱에서 광고 문구를 전송하면 모자에 그대로 표출되고 그리고 광고 문구가 스크롤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긴 문장도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팀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밌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예시를 하는 이 사례를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팀별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개념의 알람 시계를 만들기로 해봅시다. 이 알람은 자다가 일어날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음식 같은 걸 조리할 때 조리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으로도 많이 필요하죠. 자,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례를 가지고 모든 팀에서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조리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알람 시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사례에 대한 지문이 나오죠? 이 친구가 이름이 지각인가 봐요. 아침잠이 유난히 많아서 지각을 자주 하고 휴대폰의 알람 기능을 이용하지만 알람을 끄고 잠결에 끄는 거죠. 다시 잠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 친구를 깨우기 위해서 기상나팔 소리를 내는 알람 시계를 선물했는데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는 거죠.